자, 5회 22학년도 풀어보겠습니다. 절대값 f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불연속인데, 그죠? 절대값이 연속이 돼야 되니까 절부반이어야 한다. 따라서 a는 2분의 1이겠다. 자, 원점을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합을 구하시오. 일단 원점에서도 접선 하나 그은 거겠지. 원점에서도 접선 하나 그었고, 약간 원점에서 그었기 때문에 접선을 딱 2개 그을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겠지. 그러니까 t분의 마이너스 t3승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얘는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 방정식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2t 3승 더하기 t제곱이 0이기 때문에 t는 0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결국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하나는 1, 하나는 4분의 5, 4분의 9가 되겠다. 쉬운 문제니까. 자, 3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요. 네, 서로 다른 세제근을 가지고 세제근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이 정도로 쓸게. x-a1, x-a2, x-a3 플러스 9인 거지. f0이 1이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1, a2, a3 더하기 9가 되는데, 얘가 1이니까 a1, a2, a3이 되는데 얘가 a2의 세제곱이잖아. 등비중앙의 성질. 이게 8이니까 a2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fx는 x-a1, x-2, x-a3 더하기 9가 되는데 f'2가 마이너스 2야. 그럼 2 지우고 2 대입하시면 되니까 2-a1에 2-a3, 그러니까 4-2에 a1 더하기 a3 더하기 a1, a3, 얘가 이제 몇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게 다시 등비 중앙의 성질로서 a2의 제곱이 돼서 이게 4가 될 테니까 정리를 하고 나시면 이게 2개 더하면 8이고 8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a1, a3이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f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a1에 3-a3에 더하기 9가 될 거거든. 그럼 9-3에 a1 더하기 a3 더하기 a1, a3 더하기 9가 될 거고, 동일하게 얘가 이제 4가 될 테니까 얘가 5인 걸 찾아놨고요. 계산하면 7이 되겠다. 자, 4번을 애들이 좀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니네는 뭐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야,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일단 니네가 뭐 그려보면 되는데, 저게 어쨌든 네임드 함수로서 요 정도 느낌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p고 여기가 y는 q가 되겠지. 그다음 여기가 2p라서 요 간격이 4p 3승이니까 일단 여기는 q-4p 3승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절대값 f의 극대 또는 극소가 5개가 돼야 되니까 적어도 x축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적어도 q가 q-4p 3승이 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q보다는 4p 3승이 더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뭘 모르냐면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응?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근데 이 곡선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게 p잖아. q는 영향을 안 줘. 위아래로 움직일 뿐이야. 근데 자연수 pq란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p가 1부터를 생각을 해야지. 당연히. 왜 이걸 안 하냐고. 그러니까 p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응? 야, 너무 명확하게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데, 여기가 q가 되고 그럼 여기가 q-4가 되는데, 따라서 일단 q는 4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p가 2일 때도 니네가 생각을 해보면 곡선의 모양이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번에 0이 되고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4가 된다고. 그럼 2의 위치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P에다가 3을 넣어보시면 야 이번에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9가 돼. 9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몇이 되는 거야? 여기가 3P니까 그치 9가 돼. 그러면 3D니까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3이 된다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어차피 생각을 해봐. 이 경계에서 마지막이 2인데 어떤 그림이건 간에 2는 극점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은 곳에 있어요. 왼쪽에 2의 위치는. 그리고 여기의 위치도 조사해보면 여기는 이 점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야 여기서는 생각을 해봐. 이게 너무 쉬워지는 게 여기가 이제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야 이거는 또 여기가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버리잖아. 그치? 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맨 마지막 상황이 훨씬 쉬워. 자 x축이 대략 이렇게 있어야 되고 x축 대략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엔 몇이 될 거냐면 q-4p 3승이었지. 그러니까 졸라 커지니까 그러니까 q는 어차피 25보다 그냥 작아주면 돼. 어차피 딴 거 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 대충 2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는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축이 좀 더 위로 올라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어차피 무조건 요 범위에서 이거 뒤집어 가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은 2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최대값은 f0이고, 그러니까 f0하고 요게 이제 뒤집어 까질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 까질 거니까 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f0보다 작아야 같은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같을 때가 경계니까, 그러니까 경계를 잡아보면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이렇게. 야, 그러면 보세요. F0이 얼마냐면 F0은 어차피 여기가 Q잖아. 반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Q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여기가 8 플러스 12P 빼기 Q야. 그럼 따라서 2Q가 8 플러스 12P보다 크면 돼서 Q가 4 플러스 6P보다 크면 되는데 P가 3이니까 따라서 Q가 2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3 집어넣으면 22.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개가 나오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P가 4일 땐 해볼 필요가 없는 게 P가 4가 되면 어차피 요 Q에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은 그대로 있는데 이쪽으로 올렸을 때 이게 똑같이 Q가 어차피 동일한 4 플러스 6P 조건이 나올 건데 4 집어넣으면 이게 어차피 25보다 커지기 때문에 4부터는 안 돼. 야, 그러면 이때도 똑같은 부등식일 거 아니야. 이때도 똑같이 어차피 여기가 Q-4P 3승이라서 8사 32니까 Q는 그냥 32보다 작아지면 된다고. 그러니까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여기도 동일한 부등식일 거기 때문에 F0이 F-F2보다 크면 될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Q가 4 플러스 6표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고 P가 2니까 P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게 16이 되잖아. 여기서 10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F0이 F의 마이너스 2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서 Q가 4 플러스 6표보다 크면 되니까 Q가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서 Q가 4보다 작아야 돼. 그럼 모순이지.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4개가 답인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론을 니네가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니네가 약한 추론이 발견적 추론. 이걸 거의 안 하려고 한다고, 이 추론 자체를. 그래서 그냥 발견적으로 추론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22학년도 6평. 뭐 또 나왔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6과 a가 절부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a는 6이다.
자, 6번. 일단 부양수 PQ라고 주어져 있고 함수를 전체적으로 줬네. 자, 그럼 저 함수는 일단 먼저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9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 gx가 있대.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이렇게 할게. hx를 f의 x-p 플러스 q라고 치환을 해서 보면 xgx는 절대값의 x의 hx야. 그럼 얘를 절대값 x에 절대값 hx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은 gx를 구간별로 정의해서 쓰면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거지. 절대값 hx거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일 때.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hx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 h0과 마이너스 절대값 h0이 같아야 하므로 h0이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일단 3차 함수가 되는 거지. 얘를 이제 우상향 시켜서 평행 이동을 시키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g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되게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시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세실근을 가져. 그럼 0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절대값 hx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본 다음에 왼쪽은 절대값 시킨 다음에 뒤집어 까니까 이런 모양이 돼서 이러면 미분점이 여러 개가 생기죠. 그럼 이거 모순? 근데 또 0의 위치를 만약에 이제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해도 오른쪽은 일단 뒤집어 까시고 하는 순간 왼쪽은 그러면 뒤집어 깐 다음에 다시 대칭시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럼 미분점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모순. 그럼 이게 아니고 x축에 좀 접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알 수 있다시피 0에서 이렇게 근을 가져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절대로 안 돼. 왜냐면 얘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될 거야. 이게 hx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0에서 무조건 접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0에서 접할 때 일단 여기가 0이면 똑같은 이유로 어차피 미분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0이거나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치면 여기가 0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뒤집어 까시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될 테니까 이러면 미분점 1개 뒤집어 까시고 뒤집어 깐 걸 다시 대칭시키시오니까 여기서 미분이라서 1개. 그럼 두 가지는 되는데 문제에서 결국은 이 그림은 원래 극대점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0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이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원래 극소점이 3이었는데 3이 0으로 이동했으니까 양수 조건의 모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답일 수밖에 없고 결국 P는 X축의 평행이동 양이니까 P는 1일 수밖에 없고 Q는 Y축 평행이동의 양이니까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7일 수밖에 없어서 두 개 더해서 답은 8이겠다. 자, 7번 fx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두 개를 그럼 접한다는 거지. 3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fx는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둘 중에 하나는 중근이라는 거고. 그럼 fx-fx는 0의 근이라는 거는 x-fx가 알파거나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정리하면 결국 fx는 x-알파, fx는 x-베타. 이거의 실근수가 3개가 되도록 하여라. 자, 그럼 최고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양수일 때 먼저 해보면 당연히 문제 풀 때 음수일 때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 알파 콤마 0을 지나는 직선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는 일단 실근수가 무조건 3개거든. 그럼 바로 모순이죠. 왜냐면 어차피 요 베타를 지나는 요거하고도 실근수가 여러 개가 나올 테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베타를 지나는 요직선하고 실근수가 무조건 3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기건 간에 모순이죠. 최고창이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접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접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놓으면 이때는 실근수가 여기서 어차피 무조건 1개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2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접하면 되겠죠. 이러면 2개가 발생하지.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라면 여기서 무조건 1개니까 요 베타를 통과할 때 이렇게 밑에 가서 접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F1이 4고 F'1이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저 조건들을 활용을 하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요 점이 1,4일 수도 있고 요 점이 1,4일 수도 있는 거야. 아시셨죠? 근데 이제 요 밑에다가 여기가 1,4일 수밖에 없고 이따 답일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이유를 밑에다가 좀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여기가 1,4라면 F'0이 1보다 커야 되는데 0이 이런 데 있을 거거든. F'0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1,4의 후보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모순이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계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지금 기울기가 지금 1인 직선이잖아. 그러면 1,4를 지나니까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x-3이야. 뭐해? y는 x-1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3이야. 그럼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럼 세근의 합이 튀어나오죠. 세근 합이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라서 세근의 합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얘가 몇이 돼야 되냐면 알파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 그럼 베타가 몇일 수밖에 없냐면 7일 수밖에 없죠. 개소리. 5일 수밖에 없죠. 그럼 됐지. 자 그럼 근 나왔고 뭐만 활용하시면 되냐면 fx를 내가 최고차항 a라고 잡고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5가 될 텐데 얘가 1,4를 지나니까 f1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4a가 되고 얘가 4일 수밖에 없으니까 a가 마이너스 16분의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16분의 1에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5일 수밖에 없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f0이니까 f0은 16분의 45가 돼서 답은 61인가요? 네.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방정식과의 활용 문제일 테니까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너무 쉽네. 자, 8번은 F0이 F1인데 F'0과 F'1이 같으니까 2, 3차 함수는, 근데 이렇게 나처럼 지금 풀고 있는지 점검은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점에서 미분계수 1이 나온다는 거는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a가 1인 거니까 최고차항이 2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에서의 함수값 계산하라 그런 거니까 2 곱하기 최고차항 2 다시 거리 2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답인 거겠지. 그러니까 8 빼기 4니까 답은 4가 될 수밖에 없다. 가 아니네. 틀렸네. 아, 미친놈인가? 6이구나. 답이 6일 수밖에 없다. 왜죠? 최고차항 2 맞는데 다시 2 곱하기 2 빼기 2분의 1 하면은 6이구나. 오케이.
번은 그냥 계산 문제죠. 자, 평균 변화율 4 빼기 0분의 F4 빼기 F0. 계산하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미분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자, 요걸 만족하는 곱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계산할 게 없지. 3분의 8인 거지. 답은 11이다. 자, 이 문제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방정식의 기본은 시험법에 안 받는 문제들이긴 한데, 방정식의 기본은 당연히 식조작이야. 그러면 내가 먼저 먼저 봐야 되는 거는 fx와 마이너스 x의 위치 관계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fx 더하기 x라는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먼저 조사해 보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2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플러스 10x 더하기 x는 0. 그럼 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2x는 0. x로 끌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가 되는데 이게 허근해 갔죠. 그러니까 따라서 fx하고 x는 0에서만 근을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면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0에서. 그래서 얘네들의 대소는 딱 한 번만 바뀐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x죠. 네. 자, 그래서 자, 결국 요만큼을 일단 쪼개보면 fx, 2fx 더하기 x는 6x 플러스 k. 이게 언제냐면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는 6x 플러스 k. 이게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의 방정식 구조가 될 테니까 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 방정식의 구조는 다 왼쪽으로 넘겨서 2fx 마이너스 5x, 이거 내가 hx라고 둘게. 이거와 마이너스 7x, hx는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hx는 k의 실근수가 4개가 되게 조작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시 hx를 써보면 2fx에서 5x를 빼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5x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다. 마이너스 7x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일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몇 나오냐면 극대값이 이제 7이 나오고, 5일 때 이제 극소값이 마이너스 25가 나올 텐데, 대충 0,0이 이런 데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끊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hx. 자, 그러면 실근수가 결국은 4개가 되려면 여기가 지금 0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따라서 k는 0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 작아야 되니까 1부터 6까지 합이라서 답은 21. 자, 11번. 이제는 좀 많이 너네가 익숙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해, 이 문제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절대값 fx를 px 정도라고 잡아보시면, gx라는 건 결국 f의 x-3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극한을 쪼개보면 저 극한은 p'의 x 플러스 더하기 p'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게,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냥 2p'x고 x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그냥 이 함수를 내가 이제 다시 hx라고 잡아줘 버릴게. 자, 그런데 이 집합이 이 함수가 그러면 연속이어야 되는데 불연속 후보는 여기서밖에 안 생기잖아. 그럼 얘 불연속 후보는 당연히 fx의 근에서 발생하는 거지. 그게 이제 불연속 후보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불연속 후보를 얘가 이제 막아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 서로 다른 세시근이라고 치면
하나, 둘, 세 개의 근을 가지니까 이 세 개의 근을 이 오른쪽으로 평이동한 얘가 막아줘야 되는데 fx-3이 막아줄 수가 없고 그렇게 될 거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적어도 실근이 3개면 안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중근을 갖거나 이렇게 중근을 가져줘야 되거든. 근데 이러면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 생기는데 이 점을 fx-3이 막아줄 수가 없죠. 오른쪽 이동이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fx-3이 그러니까 검은색의 fx라면 fx-3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요만큼의 간격이 3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gx는 0의 실근은 결국 얘가 0인 거와 얘가 0인 걸 합쳐야 되니까 fx-3이 0인 거는 여기하고 여기, 빨간색이 fx-3이니까. 그 다음에 저 hx가 0인 거는 hx의 의미가 미분점에서 원래 0이고, 그러니까 얘의 미분점, 그리고 얘가 0인 점, 그러니까 f의 미분계수가 0인 점.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알파1, 여기 알파2, 알파3, 알파4 이렇게 돼주면 되는데 비율관계에 의해서 얘가 알파1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알파1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이제 다시 또 3만큼 이동이 돼서 알파1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다 더하면 4알파1에 플러스 11인데 얘가 마이너스 7이죠. 알파1이 마이너스 1임을 쉽게 알 수 있고 fx는 결국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임을 쉽게 알 수 있겠다. 그래서 f5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맞죠? f5는 108이 되겠네. 왜 이렇게 많냐 이거 12회. 12번. 자, 0,0에서의 접선과 저게 접선이 일치한다. 일단 3차함수에 대해서 f0이 0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서의 접선은 f'0x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내가 뭘 알고 있냐면 f1의 2임을 알 수 있지. 미분하면 fx x f'(x). 그럼 기울기는 f1 플러스 f'1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될 테니까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이 기울기가 이제 2 플러스 f'1인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방정식은 2 플러스 f'1에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2 플러스 f'1 x 플러스 f'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얘가 0인 것까지 알 수 있고 f'1이 0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정보가 요 정보랑 똑같으니까 f'1이 0이잖아. 그럼 f'0이 2인 걸 쉽게 알 수 있다. 4개의 정보가 나왔으니까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뭐 식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세울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식을 세우자. fx는 어차피 0에서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ax 3승 bx 제곱 플러스 2x 이 정도 세우시면 되고, f의 1이 a 플러스 b 플러스 인데 얘가 2라서 b는 마이너스 a, f'x는 3ax 제곱 2bx 플러스 2가 되는데 f'1이 또 0이니까 3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 요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b가 마이너스 a니까 결국은 a가 마이너스 2다, b가 2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인 걸 알 수 있다. f'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8 더하기 2 마이너스 16. 자, 13번. 너무 쉬운 선택형 함수 문제죠. 요거는 본에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요 문제 정도는 인수분해를 좀 하시면 F로 요렇게 묶으면 되지. F 제곱으로 묶으면 F로 묶으면 F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F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결국은 F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F 마이너스 1이 0이고, 그러면 fx가 x거나 마이너스 x거나 x가 1이거나 세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y는 1. 이제 세 개를 요 교점들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연속 함수니까. 자, 근데 이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게 내가 선택을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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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되는 것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4분의 3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f0은 0인 거 알 수 있고 얘는 2분의 1이겠죠. (1이고) 네. 그래서 2분의 3이다. 14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f'x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3x 제곱에 2ax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가 0 이상이다. 그럼 4분의 d가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24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서 a의 최대값은 12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15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 조건이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f'x의 근을 지금 간격이 2인 구간에서 갖는 실근수, 그게 이제 gt라고 하지. 자, 그러면 프라임의 근을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프라임이 이렇게 만약에 생겼어. 알파 베타야. 그럼 요 간격이 지금 몇이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간격은 일단 딱 2일 거거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요 간격이 2보다 크다고 해보자. 이게 만약에 간격이 지금 2보다 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자, 이런 데서 이렇게 간격이 올 때는, 그러니까 요 간격 2는 요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러면 요렇게 조그만 애가 지금 이동이 돼서 올 거니까 어떤 순간이 없냐면 g의 함수값이 2가 되는 순간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간격이 2보다 클 땐 모순이고, 간격이 만약에 2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 조건에 다시 모순이지. 왜냐면 g 함수값이 2가 되는 순간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더하면 2보다 커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간격은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면 알파 플러스 2인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교점수 함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요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딱 닿으면 이제 한 개로 바뀔 거 아니야. t 플러스 2가 알파에 닿으면. 그러다가 이제 몇 개가 유지가 되냐면 계속 한 개가 유지가 되다가 t가 딱 알파가 되면 두 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개로 유지가 되다가 t가 알파 플러스 2가 되면 다시 한 개가 유지가 될 테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0개로 오다가 0으로 오다가 한 개로 딱 바뀌고 한 개가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딱 두 개로 바뀌었다가 대칭으로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요때가 t가 알파일 때고 요때가 이제 알파 마이너스 2일 때고 요때가 알파 플러스 2일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칭인 y는 gt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가조건은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고 g가 2가 돼야 돼. 근데 g가 2가 되는 순간은 언제밖에 없냐면 이때밖에 없거든. 자 그러니까 일단 F1과 F4가 알파여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F'X가 이렇게 지금 생겨 먹었으니까 요 F'X에 해당하는 도함수가 원시함수가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에서 그 값을 가질 텐데, 뭐 아이고, 자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알파고 알파 플러스 2인 거 알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요만큼의 지금 간격이 2가 되기 때문에 요 간격이 지금 1일 거 아니야, 비율관계 쓰시면. 그쵸? 근데 얘네들의 간격이 정확하게 몇이냐면 간격이 3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도 요 간격이 지금 여전히 3일 거 아니야. 그럼 1과 4의 위치로 가능한 거는 딱 여기밖에 없는 거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1이 여기 있고 4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1이 여기로 들어가고 4가 여기로 들어가거나, 두 가지만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건데, 자 조건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럼 파란색이라고 치면 F1과 F4가 알파여야 되니까 지금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알파는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거야. 이게 알파가 되면서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간격은 요만큼의 간격이 2니까 원래 4여야 되는데 4가 아니라 이제 몇이 될 거야? 2가 되겠죠. 최고차항이 2분의 1이니까. 이해하시죠? 4 곱하기 2분의 1.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알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된단 말이야. 뭐 이런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조건 GF형이 1이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정확하게 F형이 어딨냐면 여기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여기가 F0이 되는 거야. 그럼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G가 1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때 파란색이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fx는 2분의 1에 x제곱에 x-4에 플러스 1이니까 f5는 미안해 x-1의 제곱에 x-4에 플러스 5가 되니까 f5는 9가 되는 거죠.